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 사각 배색 모티브를 떠볼 건데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막상 뜨려고 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뜨면서 느낀 점, 또 주의하실 부분, 좀 더 예쁘게 뜨는 팁 같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모티브는 몇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블랭킷, 쿠션 커버, 가방, 모자 등에도 쓰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직사각 그레니에 매치를 해서 블랭킷을 만들었고요.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 요 마지막 단 마무리 부분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사각 그레니는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비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요. 또는 이렇게 모티브하고 만날 때 정확한 무늬의 개수를 어떻게 맞추는지, 시작호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루 프리미엄이라는 실을 사용해 봤는데요. 멜란지 톤의 이런 편안한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아주 포근하고 부드러운 좀 울 같은 느낌도 있어서 가을, 겨울 블랭킷 뜨기에 참 좋은 실입니다. 5호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패턴 자체는 소재에 제한이 없이 어떤 실이든지 좋아하시는 느낌으로 또 용도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모티브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패키지를 뜨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구조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모티브를 저는요, 짧은 쪽에 7개, 긴 쪽에 8개를 연결을 해서요, 가로, 세로가 이 모티브 한 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살짝 옆으로 긴 그런 직사각형이고요. 그래서 모티브의 지금 마지막 단 보시면은 요 무늬가 5개예요. 그래서 요 한길긴뜨기 3개짜리 우리 일반적으로 그레니 스퀘어 뜰 때 뜨는 그 무늬 있죠.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요 무늬가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도안에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을 텐데요. 요렇게 처음에 26코를 잡아서 직사각형을 시작을 합니다. 왜 26코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 직사각 그레니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안에 적힌 순서 그대로 배색을 요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짧은 쪽에 요 무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었을 때 30개가 나오면 짧은 쪽에 30개가 나오면 맞게 된 거고요. 네, 어쨌든 5의 배수로 맞춰 주셔야 요 모티브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모티브를 뜨는 건데요. 모티브는 지금 1, 2, 3단까지는 동그란 모양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색상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섞이게 되고요. 마지막 단은 이제 같은 색깔로 통일을 하면서 이 마지막 단을 뜰 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요 3 단까지 요 동그란 모티브는 미리 떠 놓으셔도 좋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단까지 다 떠서 잘라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뜨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단까지 인제 요거를 색깔을 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섞으면서 뜰 건데요. 거기에 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 없이 무작위로 뜨다 보면은 요 마지막 단이 뭐 같은 색깔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온다든지 또 실의 양이 쓰는 양이 어떤 색상은 더 먼저 떨어지게 되고 어떤 색상만 남게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을 똑같은 양으로 골고루 쓰면서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바로 옆 칸에 똑같은 배색이 오지 않게 이렇게 되려면 1, 2, 3번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요렇게 배색을 할 건데요. 그러면 A, B, C로 정하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정했으면 그다음에 이 A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B, C,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다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C, A,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순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골고루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ABC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볼까요? A, B, C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모티브를 보시면요. 제일 가운데에 있던 색상이 마지막으로 갔죠. 얘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두 번째 있던 게 1 단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B, C, A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C, A, B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색상을 똑같이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브를 연결을 할 때도 요렇게 순서를 지키면서 서로 바로 옆에 똑같은 색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교차하면서 연결을 해 나가면 나중에 전체적으로도 좀 통일감 있는 그런 배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블랭킷에서는요. 요 모티브가 30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세 가지 색상을 30 장을 뜰 거니깐요. 요 같은 색상을 각각 10 개씩 10 개, 10 개, 10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핑크로 배색하시는 분들도 요 가운데 부분을 똑같이 10 개, 10 개, 10개 색상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색을 해 보시면 이제 모티브 30 장을 미리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단은 인제 한 번에 이렇게 뜨면서 연결해 나가면 좀 작업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배색으로 지금 모티브를 막 떠볼 거고요. 이번 영상은요. 기본적으로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바늘을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자세한 설명은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룬 적이 있고요. 코바늘을 처음 잡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모아뜨기 같은 이런 무늬를 뜬다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작품 자체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좀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 아주 초보자분들께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한 그런 설명은 약간 조금 생략을 하면서 네 뜨는 과정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가운데 부분은요. 이 안에 사슬 6 개를 뜨고 빼뜨기로 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감싸면서 이제 첫 번째 단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도안에 뭐 사슬을 5 개나 6개 요렇게 그려 드리는데요. 무조건 꼭 도안과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용하는 실의 재질 또 뜨는 그 손땀의 힘 조절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요 가운데에 구멍이 약간 생길 수가 있고 또 구멍이 없이 이렇게 오므려질 수가 있고 그런 느낌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 구멍이 살짝 있어도 괜찮다. 아니면 나는 구멍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요. 실이 좀 복실한지 아니면 실이 좀 매끈하고 가는 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슬을 좀 촘촘히 뜨는 분도 있고 느슨하게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6 개가 아니라 한 개를 좀 이렇게 첫 단을 좀 떠 보시고요. 그 느낌을 보고 약간 조절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끝에 이제 실 끝을 길게 남기지 않아도 되고요. 매듭을 짓고요. 꽉 이렇게 당겨 놓고 항상 이 상태는 한 코가 뜬 게 아니죠. 이건 그냥 매듭이에요. 준비고요. 여기에서부터 걸어서 빼면 지금부터 하나죠. 1, 2, 3, 4, 5, 6. 저는 평소 습관에 비한다면은 첫 시작은 좀 촘촘히 당기는 느낌으로 사슬 6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는 실을 걸어서 여기까지 그대로 다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랗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남은 이 꼬리실은 지금 첫 단을 뜨면서 이렇게 같이 감싸 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같이 꽉 눌러서 딱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로 사슬 3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번 감아서 요 가운데 큰 구멍에 넣는 거죠. 요 사슬코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으로 감싸서 큰 구멍에 넣고 이 실자락도 바늘 등에 올라가게 같이 이렇게 잘 놓고 꽉 잡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이 기둥코와 지금 뜬 한길긴뜨기 요 두 개를 다 합쳐서 모아뜨기 하나를 뜬 거라고 칠게요. 네. 처음에는 기둥코가 무조건 필요하니깐요. 그쵸?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좀 바짝 바짝 딱 붙여 주세요. 네. 한길긴뜨기의 두 코 모아뜨기가 8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에서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무늬로 넘어가기 전에 사슬이 2 개. 네.
두 개를 좀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모티브 이렇게 배색을 했을 때 요 사이 틈새가 좀 숭숭 이렇게 넓으면 좀 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틈새가 넓어지지 않도록 그냥 딱 바늘에 딱 맞는 느낌으로 사슬 두 개를 떠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아뜨기를 한번 감아서 가운데 큰 구멍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올 때요. 여기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바짝 붙여서 빼는 게 아니라 앞쪽을 살짝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바늘 밑에 약간의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느슨하게 뜨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바늘에 이제 고리가 3 개가 걸리는데 맨 앞에 걸려 있는 이것이 우리가 모아뜨기를 했을 때 요렇게 코머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그냥 딱 맞는 크기로 바늘에 걸려 있고요. 요 앞쪽 지금 걸고 나온 요 맨 앞에 있는 실자락만 약간 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바늘을 빼기도 쉽고 모아뜨기를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통통하고 동그란 그런 꽃잎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걸어서 맨 앞에 두 개만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또 바늘에 두 가닥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걸어서 빼기.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막 들어 올려서 느슨하게 뜨면 안 예쁘고요. 요때는 그냥 딱 맞춰서 이렇게 걸어서 뺍니다. 그쵸. 요게 한길긴뜨기인데 한길긴뜨기의 모아뜨기는 이거를 요렇게 미완성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빼면 그게 두 코 모아뜨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감아서 들어갔다가 실 가지고 나올 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앞에만 살짝 더 들어 주는 거예요. 들어 주고 걸어서 두 개만 통과. 그러면 인제 바늘에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 있죠. 얘는 코머리가 될 거고요. 원래 걸려 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완성 한길긴뜨기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늘에 고리가 3 개가 걸려 있죠. 걸어서 한 번에 다 같이 뺍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요게 한길긴뜨기의 두 코 모아뜨기. 이 상태에서 촘촘한 느낌으로 사슬 두 개 하고 감아서 또 다음 칸에 넣죠. 똑같은 거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걸고 나와서 앞에 약간 이렇게 저는 바늘 굵기의 약 2배 정도 크기로 앞에를 좀 들어 줍니다. 그래서 걸어서 빼고 감아서 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앞에 살짝 더 들어 주고 걸어서 두 개만 빼고 걸어서 3개 한 번에 다 빼기 요렇게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작은 구멍에 8 번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뜨는 동안에 옆으로 좀 이렇게 딱딱 붙이면서 뜨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한 4 개, 5 개밖에 안 했는데 여기 막 뜰 자리가 없고 그러면 또 모양이 이상해지고 한쪽으로 몰려도 예쁘지가 않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맨 앞에 기둥코 세운 요 부분을 막 가리고 감싸서 막 이렇게 겹치어지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뜨는 동안에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이제 보세요. 감아서 이렇게 바늘을 넣을 때 아예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딱 밀면서 붙이면서 들어가면 좋겠죠? 왼손으로 하신다면은 왼쪽 방향으로 딱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뜰 공간이 좀 남아 있도록 이렇게 좀 힘 조절을 하면서 뜹니다. 그래서 감아서 들어갔다 나오고 두 개 빼고 걸어서 다 같이 빼고 요게 연속 동작으로 되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일부러 막 밀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감아서 들어갈 때 좀 그런 느낌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아뜨기의 크기가 이렇게 막 작았다 컸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길이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아뜨기 8 개를 만듭니다. 네 처음에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뜬 거 요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됐죠? 마지막에도 사슬 두 개를 뜨고 이제 첫 코에다 연결을 해 주면 동그랗게 되는데 마지막에를요. 도안에는 그냥 똑같이 두 개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했을 때요. 빼뜨기는 이제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 이렇게 두 가닥 다 걸리게 넣어서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 빼뜨기를 해 보면 요렇게 마지막 칸만 이 사이 틈새가 좀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또 뜨는 습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 뭐 비슷한 모양이다 하면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해 봤는데 '나는 자꾸 다른 데보다 마지막 칸만 여기가 넓어 보인다.' 할 때는 사슬을 하나를 빼고 떠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뜨기를 하면서도 약간 여기에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 구멍이 커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마지막 칸은 사슬을 하나만 하고 빼뜨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빼뜨기를요, 이 기둥코에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네,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물론 하나로 치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모아뜨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모아서 한 코라고 보기 때문에 기둥코가 아니라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를 찾아서 빼뜨기를 하시는데, 빼뜨기 할 때는 좀 바짝 당겨서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이 고리 있죠? 이 고리가 작을수록 예쁘죠, 빼뜨기는. 좀 당겨서 타이트한 느낌으로 딱 붙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사슬을 하나만 해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다음 단은 또 색깔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을 자르게 되죠. 실 자르기 전에 요렇게 사슬을 한 번 더 하시면 요게 이제 매듭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은 뭐 한 3 센티, 3-4 센티 정도만 남기고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당겨 보면 이제 여기가 매듭이 단단히 생기고 이제 꽃잎 8 개짜리 첫 번째 단을 떴어요. 이거를 색깔별로 10 개씩, 10 개씩 또는 이제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죠? 네. 이 처음에 매듭 짓고 남았던 꼬리실은 첫 단을 뜨는 동안에 같이 감싸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요게 조금 길게 남아 있었다 하시면은 여기 남아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자르실 때 같이 여기도 탁 잘라서 정리를 아예 해 놓고 인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색상을 준비를 하고요. 또 실을 손에다가 이렇게 걸고요. 저는 아이보리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지점에 비슷한 요 두 가닥을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같이 놓고 딱 왼손 엄지가 눌러서 잡으세요. 그리고 틈새에 이제 바늘을 넣는데요. 이 모아뜨기랑 모아뜨기 사이 틈새예요. 네, 요때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요 처음에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떴던 요 사이 틈새가 빼뜨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구멍이 넓어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또 칸이 또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두 개씩, 두 개씩이 한 세트고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사슬 두 개 했던 부분 그 사이 틈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기둥코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뜨는 동안에 이렇게 요 실자락은 지금 뜨면서 또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요. 사슬 두 개, 또 쫌쫌하게 사슬 두 개 하시고 모아뜨기를 같은 칸에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같은 칸에 넣고 두 코 모아뜨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이 8 칸이 있잖아요. 8 칸에 각각 요 두 코 모아뜨기가 두 개씩, 두 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는 요 모아뜨기 무늬가 16 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사슬 두 개 이렇게 하고 감아서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칸에다가 대고 감아서 나오고 두 개 빼고 감아서 들어갔다 나오고 두 개 빼고 걸어서 다 빼기. 이렇게 모아뜨기를 하시면 사슬 두 개를 또 뜨고 감아서 같은 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무늬를 한 칸에 두 개씩 다 합쳐서 16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슬을 하나만 하고 요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의 머리 찾으시고 두 가닥 다 걸리게 넣어서 걸어서 그대로 빼기. 네. 요렇게 사슬을 하나만 했는데도 약간 조금 이 부분이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빼뜨기는 좀 바짝 붙여서 작게 하시고 네, 구멍이 클 것 같으면 사슬을 하나만 한다는 거. 네. 요렇게 해서 또 사슬을 하나 더 해서 자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 색상을 또 준비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3 단도 이렇게 뜰 자리에다가 대고요. 어 코 사이 무늬 두 개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근데 시작점이요.
뭐 여기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틈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도안이랑 꼭 똑같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원형에서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사실 괜찮죠. 여기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반대편에 왜냐면 실이 요 남은 실자락이 같은 곳에 여기에 이렇게 두 가닥이 다 뭉치는 것보다 이게 좀 분산시켜 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원형일 때는 네, 동그라미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기둥고 세우고 감아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세 번째 단은요. 도안 그림에 보시면은 모아뜨기가 아니죠. 일반 한길긴뜨기예요. 네. 한길긴뜨기 3 개를 뜨고요. 사슬을 1 개만 뜨고 다음 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실자락을 지금 감싸면서 뜨려고 할 때 이렇게 건너가는 실이 보이겠죠. 네. 사이 틈새가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 전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감싸도 그렇게 막 티 나지 않아요. 사이 틈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색을 하더라도 색상의 그런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뜨면서 감싸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의 차이가 크고 또 사이 틈새가 좀 더 넓어서 이렇게 감싸면서 뜨더라도 완전히 감싸지지가 않고 지나가는 실이 보일 것 같다. 이럴 때는 지금 감싸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다음 단에서 이렇게 얘를 올려서 그다음 단에 자기 같은 색깔 뜰이 지나가는 쪽으로 숨겨 주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그냥 뒤에다가 빼놓고 뜨면은 나중에 인제 다음 단 뜰 때 얘를 잊어먹고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보세요. 요 인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를 뺄 차례일 때 이때요. 요 실자락과 바늘에 걸려 있는 이 고리 사이에 요 그 틈에다가 이 실을 이렇게 얹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끼우고 코머리를 걸어서 빼면 요 사이 틈새에 요렇게 딱 끼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 뜰 때 얘를 감싼다고 하면은 잊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가면서 감쌀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얘를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안 예쁘잖아요. 어차피 얘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뜰 때 코 머리 뺄 때 요 실자락을 끼워 주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동작을 하나 더 줄여주는 거예요. 실 정리하는 단계에서 동작 하나를 줄여주는 느낌?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좀 편해요. 네. 배색을 이렇게 자주 실을 바꿔가면서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 개를 뜨잖아요. 얘는 이제 뒤에 빼놓는 거예요. 지금 감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 보시면은요. 이제 떠 볼게요. 우리 그레니 스퀘어 뜰 때 배색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깔끔하죠. 네.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실이 보이지 않으니깐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다가 이제 요 실자락은 지금 뜨면서 감싸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지나가도 티 나지 않죠.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색깔 쪽으로 감싸 주는 게 좋다는 거. 네. 여기서 코 머리 뺄 때 끼우는 거 한번 보여 드렸어요. 다음 단 뜰 때도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 단은 이렇게 칸마다 모든 칸마다 한길긴뜨기 3 개, 사슬 하나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요 무늬가 16 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사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무늬의 개수가 항상 4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혹시 어딘가에서 잘못 떴는지 요 꽃잎이 15 개만 있는 경우도 또 가끔 있거든요. 그거를 또 3단 뜰 때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도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사각형 이렇게 연결할 때 '뭔가 이상하다. 각이 안 맞는다. 칸이 하나 모자란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는 처음에는 좀 한 단 한 단 뜰 때마다 무늬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뜨다 보면은요, 실 중간에 이런 매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회사의 어느 종류의 실이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지 마시고, 요게 좀 헐렁하게 묶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매듭이 너무 두껍고 안 예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자락이 짧게 남아 있으면, 이거를 또 바짝 자르면 혹시 풀어질 수도 있고, 이게 감싸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내고 다시 깨끗하게 묶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묶을 때는요. 매듭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또 이게 습관이 되기도 했고요. 좀 다른 방법을 써 봐도 요게 그냥 제일 단단하고 작게 잘 묶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짧은 쪽을 왼손에 잡고요. 네, 긴 쪽 세시를 오른손에 잡고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왼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겹쳐서 왼손 엄지가 딱 눌러서 잡아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던 요 실을요. 엄지손가락이랑 이 실자락 두 개 다 포함해서 한 바퀴 돌아서 요 사이 틈새에 딱 끼워서 잡아요. 여기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십자 중에서 밑에 있는 실자락에만 한 번 더 이렇게 걸쳐요. 그래서 얘가 이 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지 빼면서. 얘만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때 이 고리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리고 이 실, 여기 묶는다고 해서 이거 당기는 게 아니라요. 이 실, 내가 잡고 이렇게 돌렸던 실 있죠? 이 실을 이렇게 싹 당기면 여기가 서로 이렇게 엮이면서 딱 걸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묶어 줍니다. 네. 근데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네. 평소에 습관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두 번 이렇게 꽉 잘 묶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짝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면 요 매듭이 어떻든 좀 튀어나오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예쁜 것 같고 혹시 잘못 묶여서 풀어져도 여유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치려면은 되게 곤란하죠. 그래서 여유분을 남겨 주시고 얘는 코 사이로 이렇게 숨겨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거의 묶은 자국이 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실을 잘 정리해 주시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묶어서 그냥 뜰 때는 그 부분에 요 실자락 두 개는 이렇게 빼 놓고 네 그냥 그 매듭 걸리는 부분에서 그냥 요렇게 해서 지나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실은 나중에 정리를 하거나 뜨면서 감쌀 수 있다면 좀 감싸 줘도 괜찮고요. 네. 지금 뜨다 보니까 매듭이 한번 나와서 인제 생각난 김에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감싸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티가 나서 안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뒤에다 빼 놓을게요. 네, 한 바퀴를 돌아오면요.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틈새가 넓어지는 게 좀 미운 것 같아서요. 사슬 없이 그냥 빼뜨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빼뜨기는 기둥코의 제일 위에 칸에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아뜨기가 아니잖아요. 일반 한길긴뜨기에서는 처음에 세웠던 이 기둥코도 한 코로 치기 때문에 기둥코의 하나, 둘, 세 번째 칸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밑에가 너무 작거나 뭐 모양이 애매해서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 위치를 잘못 보면은 한 칸 더 가서 이 한길긴뜨기 머리에다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의 모양이 좀 더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 기둥코 말고 요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얘 머리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기가 쉬울 거거든요. 얘를 먼저 찾고요. 고 한 칸 옆에를 보는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 머리에 하나 전. 거기에 보면 이제 사슬코 모양이 V 모양으로 생겼죠. 그 V의 가운데를 딱 갈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 번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짙으긴 한데요. 두 가닥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넣어야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줘도 거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빼뜨기한 자리마다 뭔가 엉성해 보이고 자꾸 구멍이 생긴다 하는 거는 여기서 실을 하나만 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얇게 한 가닥만 이렇게 걸면 보세요. 구멍 생기죠. 이렇게 늘어지죠. 쉽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빼뜨기 하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두 가닥만 보이는데
사슬코의 뒷면에 실이 한 가닥씩 더 있거든요. 콧등, 코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V 가운데를 가르는데 좀 두껍게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꼬인 거 두 가닥이 같이 걸리게끔.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줘 봐도 늘어나지 않으면 맞게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슬 한 번 더 해서 인제 실을 잘라 주세요. 그러면 인제 동그란 모티브는 3 단까지 다 떴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수만큼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바탕색으로 네 번째 단을 뜨면서 이 동그란 모티브가 사각형이 될 거고요. 이제 뜨는 과정에서 연결을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떠놓은 이제 직사각 블랭킷에 이렇게 연결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크기의 사각 모티브끼리 쭉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연결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사각형의 오른쪽 끝 모서리부터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반대로 왼쪽 끝 모퉁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떠나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다 맞춰 놓고 지금 이제 연결을 할 거고요. 바탕색은 지금 이 배색에서는 저는 이렇게 짙은 회색을 사용을 했고요. 핑크 배색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코코아 그레이, 코코아 베이지, 네, 요걸로 이제 바탕색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모티브 뜰 때 이렇게 남겨졌던 이 실자락 있죠. 이거는 이번 단을 뜰 때 이렇게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감싸줘도 물론 되지만요. 이게 그레니 스퀘어 무늬는요. 보시면 사이 틈새가 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실이 크게 티나지는 않더라도 좀 느슨하게 감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감싸도 되지만 손이 한 번 더 가더라도 '나는 좀 더 꼼꼼하게 좀 단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렇게 연결 들어가기 전에 이 모티브를 떠났을 때 실 정리까지 다 해 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하시면요. 이 블랭킷의 크기가 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릎에다 덮고 무거운데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실 정리를 하려면 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나중에 막 다림질하려고 보면 그때 보이는 실자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 정리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 정리하실 때요. 요거를 인제 실을 저는 이렇게 길게 안 남기거든요. 근데 요 정도 남겼을 때요. 이거를 바늘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하려면 바늘이 움직이기가 불편하죠, 이 실이 짧을 때는. 그래서 바늘을 먼저 끼우는 거예요. 이제 코바늘로 한 코 한 코 걸어서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늘을 이용한다면 얘가 숨겨야 될 자리에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코 한 코씩 이렇게 걸어서 바늘 길이 정도만 숨겨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바늘을 먼저 끼워 줍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이 바늘귀에다가 이 실자락을 끼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근데 바늘이 너무 굵은 거보다는요. 좀 중간 소형 돗바늘이 더 실 숨기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굵기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싹 빼고 간격을 맞춰 보시면 요렇게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돗바늘 이용해서 네, 뒤쪽에다가 실 정리를 좀 해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탕색을 떠 볼게요. 그리고 이 바늘귀에 이 실을 끼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부드러운 실은 실 자체에 힘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풀어져서 여러 가닥으로 잘 갈라진다든지 하면은 돗바늘에 끼우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 끝이 하나도 안 보이게 꽉 눌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귀를 거기에다 이렇게 대고요. 손가락 살을 밀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밀어 올려 줍니다. 그러면 실끝이 막 갈라져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는 실이어도, 그리고 바늘귀가 이거보다 작아도
다 들어가지거든요. 네, 근데 실끝이 쪼끔이라도 보이게 잡는다면은 여기를 아무리 비틀어 꼬고 막 해도 이게 넣기가 그냥은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고 이렇게 밀어 올려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 정리를 하실 때는 네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사각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군데 모서리는 두길긴뜨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탕실을 손에 걸고요. 실을 이렇게 대고 코와 코 사이 틈새에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두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이 4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 개를 세우고요. 2번 감아서 구멍에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2 개씩, 2 개씩 빼는 거죠. 2 개만 빼고 또 걸어서 2개 빼고 걸어서 2개 빼고 이렇게 해서 2 개씩 3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막 느슨하게 이렇게 위로 너무 들어 올리면서 뜨지 않고 좀 바늘에 딱딱 맞는 크기로 해 주시는 게 연결했을 때 좀 더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2번 감아서 넣고 걸어서 나와서 뺄 때 이때 요 실 있죠? 이것도 지금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다 티 나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 사이에다가 걸쳐 주면 더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 실자락과 바늘 사이로 지나가게끔 이렇게 걸쳐 놓고 2 개를 빼 볼게요. 2개 뺐죠? 그리고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고 또 2개 빼고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죠?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걸치면 이렇게요. 그럼 앞에서 봐도 티가 안 나고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도 티 나지 않죠. 네. 여기 사이 틈새에 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요 위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되겠죠.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 예쁘잖아요. 그니까 같은 색깔 쪽으로 이렇게 끼워 주는 거. 재밌어요. 근데 네. 저는 재밌어서 합니다. 이거를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 뭐 불편하다. 나는 자꾸 깜빡한다.' 그러면 그냥 뒤에다 빼 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해 봤더니 요렇게 엮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되게 쉬운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이런 기술을 한 번씩 넣으면 또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코 사이로 끼워 주는 방법 한번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뜨고 이제 여기서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3 개를 만들었죠. 그다음 칸은 한길긴뜨기예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3개 듭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뜨고 또 감아서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 개. 이렇게 해서 3 코씩 3 번이 나옵니다. 3 코씩 3 번. 3 번을 뜨고 그다음 네 번째 할 때 다시 두길긴뜨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사각을 인제 연결을 할 때는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변은 일단은 떠 놓고 그다음에 인제 모서리 나왔을 때 연결이 들어가는 거죠. 네. 3 개씩 3번 떴어요. 그 2번 감아서 다음 칸에다 넣고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떠 주세요. 3 코를요. 그리고 요번 칸에서 인제 각이 될 건데 이 각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거죠. 왔고 여기에 인제 모서리는 사슬이 3 개인데 그중에 가운데 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만 뜨고 연결할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하는 거죠. 이쪽 모서리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같은 자리에 문이 2개 들어 있고 가운데 사슬이 3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가운데 큰 구멍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요렇게 바늘을 넣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요. 요 실자락 보세요. 이게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바늘의 오른쪽, 바늘의 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바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야 여기가 깔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앞으로 온 상태에서 그냥 구멍만 신경 쓰느라고 그냥 실 대충 이렇게 놓고 바늘 먼저 이렇게 넣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이 꼬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연결해 놨을 때 뭔가 이렇게 편편하게 딱 붙지가 않고 자꾸 들뜨고 그 자리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바늘의 뒤에 실을 그대로 두고 연결할 자리에 들어가서 빼뜨기 하는 거예요. 빼뜨기는 그대로 다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그러면 모서리에 사슬이 3 개인데 가운데를 빼뜨기로 바꿨죠? 그래도 크기는 똑같죠? 하나, 둘, 3 코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2번 감아서 원래 뜨고 있던 모티브로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 이때 옆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 군데 각에서는 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리로 들어와서 두길긴뜨기 3 개를 뜹니다. 2번 감아서 2 개씩, 2 개씩 빼는 거죠. 네. 요렇게 하고 그다음 사슬할 차례인데 요 사슬을 안 하고 또 연결을 해 줘야 되죠, 여기에.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이제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왼쪽에서 시작한 분들은 오른쪽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칸으로 요렇게 보이시죠? 밑에서 위로 들어갔고 이 실은 바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서 그대로 빼기. 네. 이때는 너무 바짝 붙이지 마세요. 네. 여기서 막 요 빼뜨기를 너무 바짝 이렇게 당겨서 붙이면요. 여기 모티브랑 만나는 자리가 여기가 이렇게 너무 딱 붙으면 여기가 들떠요.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평하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때 빼뜨기는 막 당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자연스러운 간격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이제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뜨는 거죠. 한길 긴뜨기. 그 두길긴뜨기는 모서리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예요. 그리고 3 코를 떴으면 이제 또 그다음 칸, 그다음 칸에 들어가서 빼뜨기. 너무 당기지 않고 빼뜨기. 그리고 감아서 다시 뜨고 있던 모티브로 돌아와서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 개. 요 한길긴뜨기가 3 코씩 3 번이죠. 그래서 연결도 그렇게 3 번을 하게 됩니다. 연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3 개. 보이시죠? 한길긴뜨기 하나, 둘, 3번 이렇게 떴어요. 3 개씩 3 번. 그리고 또 다음 칸에 들어가서 빼뜨기. 그다음에 지금 이 모티브에 인제 다시 두길긴뜨기 나올 차례죠. 2번 감아서 다음 칸에 넣고 두길긴뜨기를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느슨하게 뜨면 얘가 이렇게 좀 구불구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떠 주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당겨서 뜨면 이게 다각형의 각이 잘 살지 않고 이게 좀 뭉뚱한 둥그스름한 모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네, 각을 이렇게 살리면서 떠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연결할 때는 사슬을 하나 뜨고 연결할 자리에 빼뜨기를 하고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2번 감아서 같은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길긴뜨기 3 개를 뜨죠.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여기가 좀 이렇게 딱 붙었는데요. 그래서 이 빼뜨기를 너무 쫌쫌이 하면 여기가 많이 겹쳐지면 안 예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각이 인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했으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뜰 때 다시 막 옆칸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겨지겠죠? 네. 이제 한 면을 연결을 했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늬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서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면
사슬 하나를 뜨고 감아서 이제 다음 칸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의 규칙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 이렇게 두길긴뜨기 3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같은 칸에, 이 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2번 감아서요. 처음에 시작한 거랑 같은 칸으로 들어가서 두길긴뜨기 3 개를 뜹니다. 요 마지막 거를 잘 각을 살려 주셔야 정확한 사각형이 되겠죠. 이제 모티브나 뭐 이런 거를 여러 번 좀 해본 분들은 잘 하시는데요. 혹시 사각 모티브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빈칸이 없기 때문에 다 뜬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각이 없어지게 되죠.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무늬가 2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여기서 뭐 사슬 3 개를 해서 요 기둥코에 빼뜨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끝내요. 사슬을 하나만 뜨고 감아서 여기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근데 이게 지금 멜란지 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기모감도 있고 맨 밑에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늘을 어디다 찔러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항상 두 번째 코를 먼저 찾는 거예요. 기둥코 말고 두 번째 코의 머리 찾고 그 바로 옆에 있는 V 모양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딱 갈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코 늘어지지 않게요. 그리고 걸어서 빼고 얘를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 긴뜨기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쪽 모서리에 딱 가운데에서 매듭 짓고 이렇게 각을 딱 살리면서 끝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을 자르고 다 빼보면 이제 매듭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인제 어떻게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잘 꼼꼼히 뒷면에 같은 색깔 쪽으로 잘 엮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인제 첫 번째 모티브를 떴고요. 두 번째부터는 연결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요렇게 하시는 거죠. 요쪽 끝에 이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모티브에다가 이제 한 변을 이렇게 떴어요. 두길긴뜨기 처음에 기둥코 4개 세우고 두길긴뜨기 2 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 개 이렇게 3번 반복하고 그다음 칸에 두길긴뜨기 3 개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서리 이렇게 꺾어지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인제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 하나 보여 드리려고요. 제가 이 모티브에서 요 실 정리를 하지 않고 뜨면서 감싸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언뜻 이렇게 딱 봤을 때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별로 티 나지 않죠. 뒷면을 볼까요? 뒷면에서도 별로 크게 티 나지는 않는데요. 이제 요렇게 숨겼을 때요. 이게 좀 단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 틈새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이렇게 자르는데 자르면 나중에 여기서 또 삐져나와요. 그래서 계속 자르다 보면 또 짧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새 거일 때는 괜찮은데 세탁기 한번 돌리고 나면 이렇게 막 다 삐져나와 있으면 그게 또 안 예쁘고 그때 가서 또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모티브에서 정리를 다 이렇게 얘를 돗바늘로 아까 보여 드렸죠. 돗바늘로 이렇게 좀 꼼꼼히 잘 숨긴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아니면 요 정도 감싸다가 한 2칸 정도 감싸고요.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더 넣어 주는 방법.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거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것도 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두길긴뜨기 3개 떴어요. 사슬 하나 뜨고 연결할 자리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실이 바늘의 뒤에 있어야 되고요. 모서리에다 넣고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2번 감아서 뜨고 있던 모티브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할 모티브는 딱 연결했으면 그냥 얘는 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뒤집히지 않게 여기서 약간 방향이 헷갈려서 엉뚱하게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방향이 모두 다 겉면을 잘 보고 있는지 꼬인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뜨고 있던 모티브에 와서 두길긴뜨기 3 개를 뜹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칸에 또 빼뜨기 하고 감아서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 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보세요. 이제 연결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 두길긴뜨기 3개 떴고요. 이쪽 모서리에 지금 붙일 차례잖아요. 이때 바늘을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사슬 하나를 뜨고요. 이렇게 연결된 곳에다가 또 연결을 할 때는요. 음 이 연결한 그 코 그죠? 그 같은 색깔 거기에다가 실을 걸어 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실 두 가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운데를 갈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바늘을 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요. 음. 여기를 또 너무 통으로 다 걸면 좀 두꺼워져요. 그래서 고 두 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한 부분에 두 가닥씩 보이시죠? 고 가운데를 갈라서 지금 바늘이 나온 거예요. 네. 요렇게 걸어 보세요. 그리고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감아서 두길긴뜨기. 볼까요? 요렇게. 네. 여기에 걸려 있죠. 네. 딱 가운데에.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면은 붙었고요. 지금 여기 붙일 차례예요. 인제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죠. 음. 연결을 다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에 기둥코가 있고요. 이렇게 한 면을 뜨고 이쪽 모서리부터 해서 이런 순서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한 변을 다 떠서 끝에 와서 첫 코에 연결을 하고 매듭 짓고 요쪽 모서리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거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 순서로 이렇게 네. 사각형을 계속 이어 붙이다 보면 이제 전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이쪽 옆에 와서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색깔 순서를 좀 잘 지켜 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다음은 요 색깔이 오겠죠? 요 마지막 단 세 번째 단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되게끔 이렇게 오면 그다음은 다시 이 색깔이 이렇게 옆에 와서 붙게 되는 거죠. 네. 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뭐 쿠션 커버나 가방이나 뭐 다른 거 만드실 때도 요 모티브끼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연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고요. 네, 이 사이사이에 네, 배색 모티브 넣었으면 그냥 일반 뭐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넣는다든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시는 방법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색 순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좀 골고루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제가 순서를 좀 지켜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더 여러 가지 색상을 막 포인트를 넣어서 그렇게 그냥 배색을 해서 섞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아니면 똑같이 통일감 있게 가운데 색깔을 뭐 또 같은 색깔로 통일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배색에 따라서도 아주 또 색다른 작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색 모티브 연결이 모두 다 되었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딱 맞게 잘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 정리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요 전체 둘레에 다시 이제 그레니 스퀘어 무늬를 이어갈 건데요. 바늘을 어디에 넣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요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색에는 그린 색상이 들어갈 거고요. 핑크 배색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멜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또는 다른 거 하실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시는 색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쪽이나 네 군데 중에 모서리 한 군데 잡으시고요. 거기에다가 대고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라오고 한길긴뜨기 2 개. 그러면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 개가 되고요. 저는 요 실을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요 사이 틈에다가 끼워 놓고 요렇게 빼줄게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3 개.
이제 모든 칸마다 다 이렇게 떠 주시면 되는데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 개, 이 그레니 스퀘어 무늬를 반복하시는 건데 요렇게 모티브가 연결된 자리 있죠. 여기에는요. 이 구멍에도 뜨고 여기에도 뜨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좀 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코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티브 연결 지점은 그 사이 딱 가운데 있죠. 여기를 딱 갈라서 여기다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모티브에서 모서리에 해당하는 요 구멍 있죠. 여기는 뜨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무늬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만 뜨고 여기 틈새에다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하실 때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통으로 여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넣으면요. 여기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여기가 연결 지점이 약간 요렇게 파여 있죠. 네. 근데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바늘을 이렇게 그냥 통으로 걸면.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요렇게 연결한 자리에 실자락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죠. 그 사이 틈을 딱 갈라서 우리 모티브 연결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네, 통으로 다 걸지 않고 갈라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네, 가운데 틈새에다가 한길긴뜨기 3 개를 떴어요. 그 양쪽 옆에 이 구멍에는 코를 뜨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 뜨면 이 구멍에 뜨지 않고 건너가서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 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무늬를 쭉 모티브 따라서 뜨면서 가다가 맨 끝에 이제 모서리 부분에 오면요. 한길긴뜨기 3 개를 지금 떴죠. 여기서 사슬 3 개를 뜨고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죠. 모서리에서는 각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무늬가 개수가 늘어나야 되죠. 네. 이 부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각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뜨는 방향이 이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네. 근데 이 실들을요, 그냥 두고 이렇게 쭉 뜨는 것보다는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미리 해 놓고 뜨는 게, 좀 더 보기에도 예쁘고, 그게 더 작업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를 뜨고, 그 다음은 이제 도안에 적어드린 순서대로 또는 가지고 계신 뭐 실의 양을 보면서 또 필요하신 크기에 맞게 이제 배색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마지막 단까지 왔고요. 중간에 보시면요. 여기 같은 색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겉, 안. 요게 요 한길긴뜨기의 뒷면인 거 여기 보이실까요? 요게 편물을 뒤집어서 뒷면을 보고 뜬 거예요. 겉, 안, 겉, 안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는 또 이 색깔이 끝나는 지점이라서 그냥 겉을 보고 떴어요. 그리고 새로운 색상으로 바뀌는 지점에서는 항상 겉으로 통일을 해 주고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이보리로 3 단을 떴는데 중간에 요 아이보리 두 번째 단은 안쪽 면이 나와 있어요. 그 뒷면을 보고 뜬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방향을 바꿔 줘야 이게 사각형이 한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좀 덜 할 수가 있죠. 더 반듯한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같은 색깔로 이어질 때는 방향을 한 번씩 바꿔주는데 뭐 반드시 한 단씩 걸러서 거단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고 색이 끝나는 지점 또 새로운 색이 들어갈 때는 여기가 안쪽 면이 나오면 딱 보기에도 이렇게 결이 좀 두드러지게 더 티가 잘 나기 때문에 색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전부 겉으로 통일을 해주면 이제 모양이 좀 더 반듯하고 뒷면을 보면 확실히 '아 이쪽이 뒷면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모티브는 또 전부 겉면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인제 그레니 직사각 그레니 영상에서도 네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비틀어지지 않는 네 크게 뜰수록 계속 같은 면만 보고 뜨면 점점점 각이 좀 비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왔고요. 그냥 여기에서 뭐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지만 제 제일 가장자리에 좀 테두리 느낌을 좀 이번에는 그냥 심플하게 저는 전체를 그냥 짧은뜨기 한 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단의 마지막은 사슬 하나 뜨고 기둥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로 끝나죠. 네, 이렇게 끝났죠.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한 개만 세우고요. 짧은뜨기를 뜨는데요. 코를 갈라서 뜰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단에 이렇게 전체를 그냥 이렇게 두 코를 다 두 가닥을 다 넣어서 또 뭐 이렇게 통으로 감싸서 뜨는 것보다 요 라인을 살려주는 거죠. 요 코 머리 보이시죠? 요 코 머리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이랑뜨기로 하는 것이 좀 더 마감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코를 갈라서 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를 갈라 줄게요. 네. 요 긴뜨기 떴던 부분 있죠? 여기 아래쪽에 한 가닥을 남겨 두고 코를 갈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뜹니다. 두 개를 이 자리에 뜰게요. 이렇게 두 코. 그리고 인제 여기 기둥코 세운 부분 있죠? 그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긴뜨기 할 때 찔렀던 자리. 여기에도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요. 그다음 코부터는 요 한길 긴뜨기의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간격은 그냥 딱 바늘에 딱 맞는 정도로 힘 조절해 주세요. 뒤쪽 한 가닥에다 뜨고요. 그리고 요 사슬 부분은 사슬코를 갈라서 가르는데 바늘의 아래쪽에는 한 가닥이고요. 바늘 등에 요렇게 꼬인 두 가닥 보이시죠? 두 가닥 걸리게. 요렇게 해서 한 코. 그리고 다음 코 머리마다 한 코씩 뜨는데 뒤쪽 한 가닥에다가 제일 가장자리 한 가닥에다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라인 나오죠.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마지막 단 테두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 한 코씩 모든 코마다 한 코씩 뜨는데 코를 갈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좀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이런 테두리 무늬가 될 거고요. 이제 모서리 갔을 때는 각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사슬이 3 개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코에 여기에 하나만 뜨고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3 코, 그리고 그 옆에 1 코. 하나, 셋, 하나. 이렇게 코 갈라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세요. 네. 요렇게 해서 떠 주시면 모서리도 이렇게 각이 딱 생기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코마다 하나씩. 그러면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는요. 여기에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한 코, 사슬 한 코 있죠? 여기다 한 코를 뜨고요. 여기가 이 마지막에 긴뜨기 했던 거에 코 머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긴뜨기 코 가르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뜨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세 코가 여기에 있어야 요 이쪽 모서리에 총 5 코가 되죠. 그래서 다른 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 왔을 때 여기에 한 코, 요 긴뜨기의 머리 있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두 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 단 짧은뜨기 한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이랑뜨기를 했을 때가 좀 더 라인이 살아나고 또렷하게 이렇게 가장자리 마감한 느낌이 딱 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자리에 뭐 응용을 하셔서 뭐 다른 무늬를 넣어도 어 가장자리 그 무늬에 따라서도 블랭킷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코가 귀엽게 하나씩 이렇게 가장자리에 피코가 들어가 줘도 그것도 또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제 블랭킷을 또 하나 완성을 해 봤습니다. 네. 그레인 스퀘어는 뭐 초보자분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반복되는 무늬이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배색으로 또 좋아하시는 실로 아니면 또 이렇게 남은 짜투리 실이 많을 때 그럴 때 색상을 좀 불규칙하게 바꾸면서 떠도 아주 예쁘기 때문에요. 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